네, 안녕하세요. 김지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기 코로나19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내용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게 될 내용을 간략히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지제외, 고지유예, 직권에 의한 고지유예, 납세자 신청에 의한 징수유예 신청, 간이가세자 납부 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정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신고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거나 신고 납부 기한을 신청에 의해서 연장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원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환급금에 대한 조기환급, 구조조정, 재해 관련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부가가치세 지원 내용 중에서 고지제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국가는 국세를 징수하려면 고지서 발급이 필요한데, 고지 제외라는 것은 고지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고지서를 미발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왜 고지 제외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사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사유는 거래처들한테 예정 고지 제외 대상자들한테는요, 안내문이 나가졌습니다. 이러한 안내문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지 제외된 사유를 좀 같이 살펴보면 조특법 108조의 4라는 조문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2020년 연매출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8천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 과세자의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조문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부동산 임대나 매매업, 과세 유용장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문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2020년 연매출은 2020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렇게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감면을 할 거라고 한다면 미리 좀 선정을 하자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직전기 19년 7월부터 12월 신고된 매출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0년 7월 확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감면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0년에도 매출액이 비슷하다면 8천만 원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정 고지를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세정 지원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정고지 대상자가 선정이 되셨으면 고지서를 발송을 제외했고요. 고지서가 발송이 제외되었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고지 제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안내문을 추가 발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신고 납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20년 1월부터 6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 고지에 의한 납부 없이 2020년 7월 27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간혹 거래처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납부를 희망하는 거래처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 제외의 경우에는 개별 고지 및 예정 신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저희 거래처는 고지서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개별 고지 및 예정 신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질의회신에서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단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특법 신설로 인해서 감면 적용이 예상되므로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7월에 환급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세 부담 측면에서 4월 납부는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확정 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납부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거래처에서
본인들이 고지서를 분실했다거나 아예 수령을 못했다거나 이럴 때 질문들이 제가 혹시라도 예전 고지 제외 대상자인가요? 라고 묻는 전화가 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하셔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홈택스에서 조화해서 확인하시는 방법, 모바일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실 때는 납세자가 직접 확인도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방법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전 고지자가 조회했을 때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우측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조회를 하셨는데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이 거래처는 예전 고지가 제외되었구나, 소규모 사업자이구나, 작년도 2019년도 하반기 매출액이 4천을 넘지 않아서 2020년 상반기에도 간이가 8천만 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상반기 4천만 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아예 예전 고지를 제외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예전 고지 유예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세액이 0원으로 표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지 제외를 받으신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부가지세 감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확정신고 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면 대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매출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연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 과세자들이 감면 대상자입니다. 감면 배제 사업으로는 부동산 임대, 매매업, 과세 이용 장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감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일반 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일반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시고 각종 공제 세액까지 제외된 세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과 간이가세자 방식을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다는 겁니다. 간이가세자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B를 계산을 하십니다. 공급대가의 합계액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신 다음에 10%를 곱하면 간이가세 방식의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그 차이 금액 A와 B의 차이 금액에 대해서 그 차이 금액을 감면해 주세요 라고 신고를 하시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세액 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가 우측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0년 언제부터 시행되느냐라는 질문 궁금해 하실 텐데요. 2020년 1월부터 6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7월 25일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부칙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사업장의 경우에도 상반기 폐업사업장의 경우에도 폐업 시 다음 달 25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 신청서는 적용할 수 있으십니다. 조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조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무를 진행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특법 108조의 4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라고 해서 감면 대상자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1호, 2호, 3호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익금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2항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감면 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장에 한정해서 부가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3항에서는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자라고 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과세 방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시고 간이가세자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셔서 두 금액에 대한 차이를 감면세액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을 보면 확정신고를 할 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110조의 3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배제 사업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과세 이용 장소가 배제 사업입니다. 우리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을 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어떤 공제세액들을 뺀다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제외되는 공제세액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현금 영수증 사업자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간이가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실 때 부가가치율을 곱해야 하는데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나와 있습니다. 사항을 함께 보시면 만약에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들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5항을 보시면 감면 배제 사업과 감면 배제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감면 배제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만 감면세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산출해내는지 산식을 조문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6항을 보시면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감면 대상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같이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간이가세 방식으로 세액을 구할 때는 업종별 부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계산을 하고 그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을 7항 보겠습니다.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신청서를 넣어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고지 제외되고 고지 제외되는 세정 지원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고지 제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정 신고 시에 이번에 부가가치 확정 신고 시에 어떻게 계산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